아니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입을 열면은 네. 계속 입 열 때마다 거짓말과 불신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 쌓아갖고 네. 가서 네. 나중에는 거짓말 집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가치의 정당, 전국 정당, 당당한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어쨌든 이 출마 비전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가치의 정당이라는 건요. 예. 네.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세력 정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몰려다니면서 대통령 그다음 후보 이런 그 발목이나 잡고 내부 총질이나 하고 네. 이런 걸 없애고 또 내 편이면 공천 주고 네. 남의 편이면 공천 안 주고 아, 예. 그렇죠. 이런 그건- 패거리 정치. 제가 2012년도에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네. 예. 친노 친문 패권 세력의 네. 그 아주 그 무도함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네. 그 사실은 탈당하고 네. 제가 그 이 정치 평론가로 활동했잖아요. 2013년도부터 그랬듯이 이 정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세력보다는 네. 가치 중심으로 아, 네. 가치 중심으로 그 국정의 발전이면 발전, 그다음에 미래 비전이면 비전 이러면서 가치 중심의 어떤 의사 결정이 되는 네.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 총질보다는 그 야당의 제대로 야당의 공세에 아하. 맞설 수 있는 네. 내부 힘을 가진 그런 당당한 정당. 그렇죠. 예. 할 말 해야죠, 누구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영남 정당이라는 오명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영남 정당을 오명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아, 네. 외연 확장에 노력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네요. 제가 또 특히나 호남 출신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자체가 바로 외연 확장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측면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길에 그렇죠. 조그만 그 주춧돌 하나 놓고 싶다 이런 생각.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시고 또 민주당에서도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정말 서진 정책, 그다음에 중도로 가는 확장 정책 여기에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 그 작은 경험을 쭉 보면은 유엔 확장으로 지역적으로 볼 적에 호남에 가서 뭐 자꾸 지역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요, 수도권에서의 하는 그 출향민들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수도권 대표라는데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사실은 수도권 2,500만 명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요 원주민 서울, 경기, 인천의 원주민 말고 영남 향후, 네. 그다음에 충청 향후, 그다음에 호남 향후 네. 이분들이 한 70% 차지할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 계시는 각 지역의 출향민들, 네. 출향민들을 먼저 통합해 내면은요, 네. 여론이 고향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아, 오히려 수도권에서 예,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이제 광주에 무슨 그 편의 시설을 그다음에 무슨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네. 그다음 호남 인사를 갖다 대폭 공직에 기용하고 네. 이런 거 플러스 네. 더 네. 중요한 게 예. 수도권에 거주하는 각 지역의 향후들, 네. 향후들하고 소통하고 향후들하고 정말 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아. 구조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권까지. 아, 네. 그렇죠. 수도권에 있는 그러면 이제 호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다 공략을 해서 영남 그분들 향후도 표를-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예. 아, 네. 그쪽을 공략한다. 예, 예.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호남의 강을 건너 민주당의 좌파 이념벽을 탈출해 자유민주주의에 신봉하는 보수 정당 국민의힘으로 탈출해 온 귀순 용사다 이렇게 본인을 표현하시면서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귀순 용사 주제를 알고 설치지 않고 최고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런 말까지 좀 덧붙이셨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이 되면은요, 우리 그 앵커께서 배성규 앵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더더구나 치면 그 부반장인데 예, 반장이 따로 있는데 그 더더구나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기순용사 아닙니까? 기순용사가 남의 큰 집에 와가지고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설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했어요. 네. 우선은 당내 단합을 이루는 예. 그런 윤활유 최고위원이 되겠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당내 단합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부 총질이 없어져요. 네. 아. 예, 그리고 네. 내부 총질이 없어지면은 당 정이 일체가 돼서 네. 일체가 돼서
야당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에 혹시나 거짓 가짜 뉴스 저질 정치 공세가 있으면 네. 거기에 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본이 아무튼 내부 단합이다. 아. 예, 그런 윤활유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선거 운동이니까 캠페인이니까 좀 말은 제가 연구해서 했죠. 그래서 네. 호남의 강을 건너 네. 민주당 좌파 이념을 벽을 탈출해. 네. 넘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네. 이 정통 보수 정당 네. 국민의힘의 품에 안긴 기순 용사다. 아, 근데 박수가요. 네. 엄청 나와버더라고요. 재단은 같으면 그렇죠. 다른 후보들하고 네. 그냥 톤이 달라요. 네. 박수가. 와, 이게 막 사람들이 따따붙다 하겠는데요. 왜 그러더라. 그래서 일부 네. 언론인들께서는 네. 기순 용사 돌풍이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제가 조금 미안한 게 네. 태영호 의원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태영호 의원은 이제 38선을 넘어 기순 거기 용사. 38선 기순 용사인데 네, 네. 지금은 이제 호남과 좌파 이념을 넘어 이 기순 용사가 네. 지금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강을 건너 민주당의 좌파 이념 벽을 탈출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에 이제 어떤 점에 가장 큰 실망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좀 요 명찰을 좀 찾았었어요. 아유, 예. 소품까지. 어유, 이 출연용인가요? 아니면 유세용인가요, 그게? 이게 항상 유세할 때 참 유세할 때. 이렇게 어깨띠 안 두르고요. 네. 깨끗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잘 보이네요. 민용삼. 네. 네. 질문을 한 번만.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 이제 민주당에 약간 실망을 예. 하셨는지. 예.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민주당을 공식적으로 탈당한 게 2012년 12월입니다. 네. 네. 12월인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했을 때예요. 네. 첫 번째 대선인데 그 대선 과정을 보면서 이 탁현민 그다음에 그 김정숙 여사 네. 그다음에 김경수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친노를 개성한 친문 세력들이 네. 네. 너무나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나 자기들끼리만 아주 하는 폐쇄적이에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당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설 길이 없겠구나. 이건 네. 아니다 싶어서 네. 친노 친문 패권 세력의 무도함에 네. 제가 신물이 나서 아. 탈당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간 이제 방송 활동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계셨죠. 근데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뭐 이준석 전 대표 사태를 겪으면서 왜 대야 공격은 안 하고 내부 싸움만 하느냐.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지도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느냐. 이런 예. 비판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야당에 대한 대야 공격수로서 정치 평론을 또 해오시고 했으니까 대야 공격수로도 뭔가 기대감이 그 지지층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이제 야당일 때하고 네. 여당일 때하고 지도부가 할 일이 달라요. 그러면 야당은 정권을 그 교체해야 되는 네. 정권을 그 쟁취해 어떻게 보면 쟁취해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워야 돼요. 네. 전투력 있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야당 대표였잖아요. 네, 그렇죠. 야당 대표할 적에 민주당 문재인 하나도 공격 안 했어요. 말하자면 네. 거의 공격을 안 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부적격하다. 아하. 네, 거기다 플러스 내부 총질까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여당의 또 대표가 됐어요.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네. 근데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통령을 진짜로 그 무조건적이라면 이상하지만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돼서 네. 뒷받침하고 네. 야당의 정치 공세를 막아줘야 돼요. 네.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전한 국민 여론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야당의 그 저질 공세, 그다음 지나친 정치 공세를 막아주는 그런 여당을 이끄는 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역할도 안 했어요. 이 역할도 안 하고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이제 양도구역이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심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는 그 여당으로서 제대로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네. 이게 방어한다는 결국에 야당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그 소임을 그 자임하고 나온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뭐 이념 정당이 돼버리면서 완전히 정책 실패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이념도 어디 간지 모르겠고 오로지 방탄 정당이에요. 방탄의 특검에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무조건 발목 잡기 이런 그 특검에다가 또 이재명 방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때 민주당보다 더 한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나쁜 점을 제대로 개성해 버렸어요. 제대로 개성했다. 제대로 개성해 버려. 아, 그것이 네. 팬덤 정치거든요. 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양념 정치, 아하. 양념 부대 양념. 정치. 네. 그렇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개딸 정치로 아. 승계해가지고 네. 완전히 양념 정치가 네. 개딸 정치로 완전히 제대로 개성됐다. 제대로 승계돼가지고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아. 봐요. 솔직히 저는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좀 남았습니다만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방탄으로 가고 네. 하면 안 돼. 그리고 방탄하려다가 보니까 억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것이 네. 누차 다른 패널들도 얘기하고 정치평론가도 얘기를 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아니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탈탈 털어갖고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만 놔뒀겠어요? 네. 진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기술 뭐 주가 조작이 있었으면은 가만 놔뒀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 그건 이재명 방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특검은요 시선 돌리기예요. 그렇죠. 이재명 뉴스 줄이려고 아하.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이재명에서 김건희 여사로 시선을 돌리게 그렇죠. 억지로. 언론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169석의 제1야당이 그렇죠. 당론으로 특검을 주장하는데 네. 반드시 그건 그 공론에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시선 돌리기예요. 아,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재명의 뭐 언제 무슨 그렇네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호텔, FC,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막 줄줄이 한타스 나오니까 네. 어휴,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계셨어요? 정치 평론가. 아,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이걸 부결시키겠다. 아. 그것도 당론으로 네. 막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당론으로 부결시킬까요?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걸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장외투쟁까지 하잖아요. 네. 다 출석 점검하면서 계속 몰아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평론가로 네. 사실은 그 한 3주 전부터 저 혼자 이 주장을 했는데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어떤 수 결과죠? 있다. 말하자면은 가결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될 수도 있다. 아하. 예,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 비명계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은요, 그게 그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잖아요. 네. 전자 투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천막 속에 투표하면 들어가서 혼자 찍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요, 당선되는 순간 4년 뒤에 또 다시 자기 당선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들이 네. 이대로 가다가 본인이 배치 떨어지는데요. 아, 그렇죠. 이대로 가면 본인이 배치 떨어지는데 네. 유일하게 이재명 눈치 안 보고 본인이 가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공개 투표잖아요. 비공개 투표니까 그런 게 이재명 보내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하. 저는 그래서 네. 그런 표가 지금 현재 36표만 있으면 된대요. 아, 36표. 네, 36표만 있으면 아. 된다는데 네. 벌써 정의당이 안 그렇죠. 한다. 정의당은 지금 부채 예, 예. 특권 포기- 예, 그렇게 포기해라. 하니까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에서 한 27표, 네. 28표만 이탈되면은요. 네. 아.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와야 돼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분이 지금 와서 그 3중, 4중, 5중 방탄 갑옷을 꼭꼭 껴입고 어떤 총알도 막아내겠다 이런 식인데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이 언행이 네. 언행 불일치에다가 아, 네. 입을 열면은 네. 계속 입 열 때마다 거짓말. 거짓말과 불신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 어, 쌓아갖고 네. 가서 네. 나중에는 거짓말 집이 되는 거예요.
예? 벽돌이 모아가지고 집이 거짓말로 되듯이 만들어진 집이다. 거짓말로 만드는 집이 되는 그 거예요. 속에서 숨어 있다. 예,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이 아하. 크고 작은 거짓말. 네. 아니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유등규 씨가 정말 배신감 느껴서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말이 됩니까? 네. 그 고 김bun기 씨 뭐 몰랐던 거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해놓고 내가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로 진짜 존경한 줄 아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분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네. 예. 참 이 말하는 화술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네. 그 정치인 중에서는 네.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 이재명. 아, 네. 사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혹세무민하는 네. 현란한 그 이 말 장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준석. 이준석. 아, 이재명, 이준석 이런 네. 순서. 이 씨들이 말을 잘하네요. 한국말로 한 사람이에요. 한국말 중에 미국 말은 트럼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좀 이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천권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고대로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면 이제 철험이니 뭐 친명이니 하는 이런 의원들 또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가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이재명 대표는요. 네. 죽어도 공천권 안 안 내려놓는다. 넣는다. 옥중에 가서도 진짜로 행사한다. 옥중에서도 옥중 공천을 공천을 한다. 행사할 네. 그럴 각오로 아하. 지금 있는 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 그러나 상황이라는 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정말 어찌어찌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서 이제 그 유치장에 간다. 네. 예? 간다 하면은 상황은 진짜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도저히 그 옥중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아, 없으니까. 실제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일각의 예상은 이 세포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키고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돼서 내년 총선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공천권을 무기로 당을 계속 장악할 거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폭망할 건가? 아니 이재명이 살아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요. 네. 앞으로 좀 계속 많이 해주십시오. 땡큐 이재명이죠. 아 땡큐 이재명이라. 땡큐 이재명입니다. 아하. 정말 그런 상태로 가면은 네. 민주당 선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요 수사도 수사지만은 이제 불구속으로 하면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지금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 걸러 재판장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걸러 뉴스가 보도돼요. 그렇죠. 그럼 선거 치러지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네. 정말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근데 그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와서 어. 또 친문들이 자기들 또 세력화해서 이재명 대표와 싸움이 일어나면 분당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는 당 내에서 네. 당 내에서 한번 이제 엎어보려고 할 거예요. 아, 네, 네. 당 내에서 엎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 네. 이 스타일로 봐서는 절대 안 엎어질 거예요. 아. 절대 안 엎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수도권 중심의 네. 그런 그 호남을 제외한 네. 그런 그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에 원내교섭단체 이상을 구성하는 그런 신당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아, 조금은 있다. 네, 조금은 있다. 아, 그렇게 봅니다.